안녕하십니까. 저 빌딩로드 조인호 팀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빌딩 강의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파트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제가 이 빌딩로드 채널에서 촬영하면서 이제 금리도 촬영했었고 환율도 촬영했었죠. 그 다음에 GTX도 또 촬영을 했는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촬영을 하면서 전화가 오신 분들 혹은 문자나 뭐 톡을 보내주신 분들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파트는 왜 안 다루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때도 질문이 나왔고 촬영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건설주 그리고 아파트 관련된 내용들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건설주 보도록 하죠. 제가 금리 환율 촬영할 때 신동아건설 최근에 기업 회생 절차 밟았던 거 그 내용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주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신동아건설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업황이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불과 한 2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건설주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약 한 16% 정도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등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도 8% 이상 상승했다 보니까 단순하게 잠깐 반짝 상승한 것은 않다. 어떤 상승의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있을 수 있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올 초에 촬영할 때 금리가 올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되어 봐야 한두 차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한 차례 인하가 됐습니다. 3%에서 2.75%로 0.25%포인트만큼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한두 차례 정도 인하가 있을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한 차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3%대 이하로 떨어지는 시대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일단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주가 상승했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국내 정세 불안정성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장선에서 앞으로 건설주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러우전자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쪽에서 계속 종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원을 그만두겠다 강력한 압박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복원 작업 등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에 건설주가 반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원전 수주 이 내용도 현재 이제 건설주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국내보다는 대부분의 건설주 반등의 원인들이 해외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국내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견 혹은 소규모 건설사들보다는 이 대형 건설사들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예상에 불과하긴 하지만 현재 시점 봤을 때는 수도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아파트 3월 분양 물량이 0건이에요. 0건. 서울 전체로 3월에 0건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신규 물량이 적습니다. 또 당분간은 신규 물량이 적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는 또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 반등을 봤으니까 서울 아파트의 거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월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2월 달에 급격하게 늘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거래량이 올해 1월 달까지 3,000건 내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번 2월 달에 5,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집계 중이다 보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상으로는 5,000건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2월 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량으로 봤을 때도 늘었지만 가격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그만큼 상승했고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토호제가 해제된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쪽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동남권 전체적으로 0.5%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빨리 뛰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뛰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가격도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또 이게 동남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가 3월 달 것도 보게 되면 마용성 지역도 불씨가 옮겨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용성 지역도 0.2%포인트 이상 계속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 전 지역을 보게 되면 강남 3구가 빠르게 뛰고 있는 상태, 마용성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다른 지역들은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도강
혹은 구로금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폭 하향세 혹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금리랑 환율 찍을 때 양극화가 올해 포인트일 거다. 딱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이나 서울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세 혹은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그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빠르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남 3구와 이 동남권, 강남 3구와 마용성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지역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노도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승장으로 올라가 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그러면 거래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장기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어제가 있을 때는 거래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락장을 이끌어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토어제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안 됐고 거래량도 적다 보니까 그만큼 금매도 물건이 팔리던 시기였는데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금액대로 팔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 불안감의 해소 어느 정도는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아마 저희가 물론 예상하기 어렵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3월 혹은 4월 이내로는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치적인 개선들이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씩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계속 많이 타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보시면서 기존 아파트가 언제까지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권의 주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게 있느냐. 저희는 빌딩을 하다 보니까 상권으로 주로 분석을 하는데 상권 분석하고 좀 다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 환경, 주거 환경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다 보면 강남 3구에서 주목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강남 3구에서는 아마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방배동에는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등 여러 가지 방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에 반포동, 서초동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물론 반포동이나 잠원동 같은 경우는 한강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지만 방배동 같은 경우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강남역 혹은 테헤란로 지역적인 메리트는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낡았어요. 재개발 한창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서초구의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막 올라가고 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공사밖에 안 해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방역, 방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방배동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향후에는 아마 이 강남 쪽을 대표하는 이 고급 주거 상권 중에 하나로서 괜찮은 주거단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1월달이었죠. 그 방배동의 원페를라 분양 시작하면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최고 분양가가 24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분양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달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최초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을 끌어올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방배동 원페를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분양을 하면서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역 인근으로 해서 서초동에 아크로드, 서초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방배동, 방배 포레스트자이 13구역이죠. 여기도 한창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방배동 원페를라가 한창 분양 시작할 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했었는데 당장 사고 나면은 인근의 시세에 비춰봤을 때 당장 5억 내지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할 정도로 메리트 있는 분양 지역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아마 인근에 짓고 있는 아크로드 서초 혹은 방배동, 방배 포레스트자이 이런 지역에도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 르엘이 한창 짓고 있죠. 올해 12월 달에 이제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900세대 분양 있고 방배 포레스트자이가 13구역인데 여기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진행 시기 한창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15년도에 조합 설립하고 나서 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다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방배 13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대부분 다 주요 분양건들 혹은 주요 입주건들이 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올 하반기에 분양 물량, 그다음에 정책 변화,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반기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지역 등 서울에 있는 주요 선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박자 늦기 때문에 같은 시기를 잘 집으셔야 좋은 물건을 집을 수가 있다. 실제로 급매도 물건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물건들을 미리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